자, 오늘은 조합 나갑니다. 지난 시간은 순열이었고요. 오늘은 순열이랑 굉장히 흡사한 조합을 좀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열을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순열이 뭐라 그랬죠? 순열? 수열, 나열. 그쵸?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는 사실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는 뽑고 나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6명의 사람이 있으면 걔를 뽑고 걔를 나열한 게 순열이야. 그런데 사실 이 순열이라는 계산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웁니다. 근데 사실 순열이 아니라 뽑는 것만 계산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뽑는 것만 계산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이 아니라 뽑는다. 그 뽑는다의 개념이 뭐냐? 지금 배울 조합의 개념이에요. 대표. 그래서 조합은 뽑고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의 개념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 얘는 만약 사람들 중에서 나는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을 뽑는데 A와 B라는 사람 중에서 A, B를 대표로 뽑는 거랑 B, A를 대표로 뽑는 거는 같아 달라? 같지. 이게 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합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지난 시간에 순열 계산하는 방법 배웠죠. 퍼뮤테이션 하는 거. 그러면 조합은 뭐냐? 계산하기 쉬운 게 순열이야. 순열을 계산 때려. 이 순열을 계산 때린다는 거는 뽑고 나열이거든? 그거를 나열로 나눠버려. 이게 조합의 계산의 기본 그 컨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뽑고 나열에서 나열로 약분을 시켜주자고. 그러면 뽑고 나열을 좀 예를 좀 들어줄게. N명 중 R명 순열로 계산하는 걸 어떻게 적지? N명 중에 R명을 순열로 계산하는 걸 어떻게 적지? 알팩토리알. NPR이라고 적었죠. 이게 순열이야. N명 중에 R명을 뽑고 나열한 거야. 근데 그거를 나열로 약분해. 뭘 약분하냐? R명을 나열하는 걸로 약분하는 거야.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니? 알팩. 알팩이지. 알팩으로 약분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합입니다. 패턴을 좀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 먼저 배우는 거는 순열을 먼저 배워. 계산하기 쉬우니까. 근데 뽑기만 계산해야 되는 경우 있어. 그런 경우는 뽑는다는 나열한다로 약분을 때려. 그거를 조합이라고 하고요. 조합을 쓸 때는 어떻게 적냐면 NCR이라고 적습니다. NCR. 여기서의 이 C는 뭐냐면 combination이에요. 오. combination. 커피. 뭔 뜻이에요? 조합. 실제로 combination을 영어 사전으로 검색하면은 수학 용어 조합이라고 써 있어요. 조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combination은 그런 뜻이 아니죠. 원래 조합인데. 원래 조합이에요? 결합. 아, 그치. 결합. combination은 결합.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피자 중에서 combination 피자는 여러 가지를 같이 나오는 걸 combination 피자라고 하죠. 치즈 크러스트.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조합은 NCR이라고 써요. NCR. 자, NCR을 해석을 좀 해주면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N명 중 자, 지위가 같은. 그치. 같은 R명 뽑기야. 서로 다른 N명 중에 지위가 같은 R명 뽑는 걸 NCR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지위가 같다는 거는 생각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 뽑는 거랑 얘 뽑는 게 같다. 이게 지위가 같다야. 그것만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지위가 다른 게 순열, 지위가 같은 게 조합이야.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웃긴 일은 아니고 좀 얼탱이 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원장님 번호를 알려달래요. 핸드폰 번호. 근데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환웅 선생님 핸드폰 번호 알려달래. 환웅 선생님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달래. 근데 환웅은 그거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참 웃겼어요. 아무튼 환웅이라는 사람과 흥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있어. 근데 두 사람이 야, 내가 니네 반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니네 반 한 명만 데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환웅이라는 사람이 A를 데려가고 흥범이라는 사람이 B를 데려가. 랑 BA를 데려가. 랑
둘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이건 순열이가 조합일까? 좋아요. 이건 순열인 거야. 아, 순열은 뭐냐면 A, B랑 BA 이게 순열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 분이랑 요 사람이 있어. 둘은 사실 같은 사람이야. 두 사람이 A, B를 가져가는 거랑 BA를 가져가는 거랑 같아 달라. 있죠. 같은 거지. 이게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순열인지 조합인지 헷갈릴 때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바꿔서 같으면 얘네들은 조합으로 표시를 해야 돼서 조합의 연산법은요. NPR을 R 팩으로 약분을 해준다. 진짜 계산을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계산을 해주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 중학교 때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5명 중 첫 번째 반장, 부반장 뽑을게.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4가지였지. 근데 내가 이거 말고 대표 2명 뽑을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5개고 4개야. 근데 이거는 2로 나눴지. 왜 2로 나누냐면 여기서 A, B 되는 거, 그치? B, A 되는 거는 같은 거거든. 대표 뽑는 개념에서. 그러면 2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이야. 우리는 그냥 2로 나누려고 배웠는데 실제는 2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게 딱 그 개념이라고. 뽑아서 나열하는 거랑 뽑아서 나열한 걸 나열한다로 약분한다라고. 이거는 뽑는다가 되는 거야. 그 둘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다만 거기서 용어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의 차이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도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 좀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 NCR, 그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냥 NCR이라고 읽으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이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R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NPR은 사실 이거야. N팩을 N마 R팩으로 약분한 게 NPR이야.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런데 그걸 다시 R팩으로 약분했죠. 이게 우리가 배울 조합의 연산법이에요. 그래서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R팩 곱하기 N마 R팩을 N팩으로 나누면 돼. R팩 곱하기 N마 R팩을 N팩으로 나누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게 조합이야. 자, 그래서 조합의 특징을 좀 보자면 여기 나오는 숫자랑 여기 나오는 숫자를 더한 게 얘랑 같은 게 조합의 큰 특징입니다. 기억 좀 잘 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5C3을 계산할게요. 5C3을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게 5C3이야. 여기가 순열이고 순열을 3팩으로 나눈 개념이라고.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근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5P3을 3팩으로 나눈다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이 5P3은 뭐냐면 5팩을 2팩으로 약분된 거랑 같아. 근데 거기 앞에 3팩이 붙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둘이 더해서 같은 게 조합의 계산의 큰 특징이라고. 그렇게 특징을 외우라고. 꼴이야, 꼴. 둘이 더한 게 얘랑 같아. 이거 알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무언가 좀 심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근거가 좀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었으면 이거 말고 수업을 좀 더 깊게 했을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둘이 더한 게 얘랑 같다. 좀 잘 기억을 좀 해둬요. 꼴만 좀 기억을 좀 하라고. 둘이 더한 게 얘랑 같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 NCR은 NC N마 R이랑 같다. 이게 두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이야. NCR은 NC N마 R이랑 같다. 말이 좀 어렵지? 무슨 뜻이냐면 OC3은요. OC2랑 같아. OC3은 OC2랑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OC3은요. 5에 여기 둘 뺀 OC2랑 같다고. 여기 같고 뺀 수. 그게 같다고. 규칙이야. 설명을 좀 해줄게.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면 OC3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할 수 있니? OC3은 뭘 의미하지? 아니 말로. 어떤 상황을 OC3이라 그러지? 3명 뽑은 걸. 몇 명 중에. 5명. 그치? OC3은 5명 중에 3명 뽑는다야. 근데 그게 5명 중에 2명 뽑는다랑 같다고. 이게 왜 같냐면 5명 중에 3명 뽑는 거는 나는 안 뽑을 2명을 선택하는 개념이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OC3은 뭐랑 똑같냐? 5명 중에 3명 뽑는 거지. 얘는 뭐랑 같냐면 안 뽑을 애들을 가릴게. 이렇게 가리는 경우, 이렇게 가리는 경우, 이렇게 가리는 경우랑 똑같다고. 5명 중에 3명 뽑는 건 5명 중에 2명 안 뽑는 경우랑도 똑같아. 그래서 OC3은 OC2랑 똑같아. 이해가 좀 되니? 이게 다 말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경우의 수니까. OC3은 OC2랑 똑같은 건 5명 중에 3명 뽑는 건 안 뽑을 애들을 2명 뽑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럼 7C3은? 7C4랑 똑같다고. 기억 좀 잘 해놔요. 조합에서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공식이 하나 정도 더 있어. 그거 하기 전에 2번도 해야 되겠다. 자, NC0. NC0은 N명 중에 0명 뽑는 거야. N명 중에 0명 뽑는 거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야. N명 중에 0명 뽑는 건 안 뽑는 경우가 한 가지인 거야. 난 안 뽑을 거야. 그게 한 가지라고. 알겠지? 두 번째, N명 중에 N명 뽑는 거. 에펙토리얼. 네 아니야, 여기서. 이것도 한 가지야. 생각해봐. 3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이 한 경우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NC0이나 NCN이 다 1이에요. 애들아, 외우면 참 좋은데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다 이해를 좀 하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규칙 하나 더 있거든. 이거 좀 어렵다. NCR은요. N-CR 더하기 N-CR-1이랑 같아. 이것도 외워야 돼. NCR은요. 책에 나와 있어 이거. 211쪽에 조합의 수의 성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NCR은요. N-CR 더하기 N-CR-1이랑 같아.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스토리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스토리로 설명을 해줄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이것도. 자, 10명이 있어. 10명 중 여기에 관형이가 있어. 그러면 이게 전지적 관형이 시점이야. 관형의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 10명 중에 내가 만약에 4명을 뽑을 거야. 내가 10명 중에 4명 뽑을 거야. 근데 그 10명 중에 4명을 관형이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관형이는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지. 자, 10명 중에 4명인데 관형이는 뽑힐 수도 있고 관형이는 안 뽑힐 수도 있다고. 그러면 관형이가 뽑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형이를 제외한 9명 중에 같이 뽑을 3명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난 4명 뽑을 거야. 4명 뽑을 건데 관형이는 뽑혀. 그러면 관형이 제외하고 나머지 3명 더 뽑으면 되잖아. 9명 중에. 그래서 9C3이 되는 거야. 그런데 관형이는 안 뽑혀. 관형이가 안 뽑힌다는 관형이 그냥 없는 사람 치라고. 9C4. 관형이 어딨어? 관형이 안 보이잖아. 9명 중에 4명 뽑으면 돼. 9C4. 즉 10명 중에 4명 뽑는 경우는 9C3이랑 9C4를 더한 거랑 같아. 요 개념이야. 그러니까 N명 중에 R명 뽑는 거는 주인공인 얘가 뽑히는 경우, 이건 안 뽑히는 경우야. 얘를 제외한 R명 뽑는 거, 얘를 뽑았으니까 얘를 제외한 1명 중에서 뽑는 경우랑 똑같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요런 성질이 있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둘이 숫자가 같고 연속한 수지. 그럴 때는 여기는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 수.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약간 억지야 이거 외우는 건. 그래서 이거를 흐름을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좀 외워야 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거를 증명해주는 방법은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나오는 공식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복잡해서 그건 안 할 거야. 몇 가지만 그냥 간단히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 거니까 연습만 좀 하자. 야, 8C랑 8C3을 계산해. 이렇게 앞에 수는 똑같은데 1차이 나는 수야. 이거를 계산하면 9C 둘 중에 큰 수가 된다고. 이게 조합의 수의 특징이야. 그러면 다시 해서 9명 중에 3명 뽑는 건 내가 뽑혀서 날 제외한 1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내가 안 뽑히는 경우 더한 거랑 같다. 그 개념이라고. 이렇게 다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조합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요 마인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 문제를 좀 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이야.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들. 이해만 좀 잘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해석한 걸 통해서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어요.
다 특정한 조건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할 거야. 그래서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뒷장은 도형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짱 쉽습니다. NC3이 NC5랑 똑같대. N은 얼마일 것 같니? 8. 8이지. 이게 같게 되는 경우는 이 두 더한 수가 여기에 오는 경우밖에 없어 얘들아. 외우라고. 그러니까 몇 명 중에 3명 뽑는 게 몇 명 중에 5명 뽑는 뭐랑 경우 그 같은 경우는 둘 더한 8명인 경우밖에 없다고. 그래서 1번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8CR이 8CR마 4랑 똑같대. 그게 같게 되는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지. 얘랑 얘를 더한 게 8이면 돼. 그럼 둘은 같아. 8명 중에 2명 뽑는 게 8명 중에 6명 뽑는 거랑 같으니까. 그러면 얼마냐? 6. 그치.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지? 자, 이것도 이거 문제가 맞지? 오타지? 아, 맞구나. 자, 13C 11이랑 13C 2를 더한 게 14C R이래. 근데 봐봐. 아까 우리 공식 하나 배웠거든? 기억나지? 근데 그 공식의 특징은 둘 더한 수랑 1 차이 나는 수였어. 기억나? 근데 1 차이 나는 수가 아니지. 어떻게 풀까? 12. 그렇지. 얘는 13C 12랑 똑같아. 야, 13C 1은 13명 중에 1명 뽑는 거는 내가 안 뽑을 12명을 가리는 경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지. 계산하면 14C 12, 12가 돼. 혹은 또 다른 수가 될 수도 있어. 14C 2일 수도 있다. 14C 12가 14C 2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답은 2개 나오니까 그 2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스토리로 이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 친구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식으로 계산하는 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얘를 연산하는 방법은요. 팩토리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NP2를 2팩으로 나눈 개념이거든. NP2는 N-1, N-2예요. 그거를 2팩으로 나눈 게 왼쪽식이야. 아, 무슨 말인지 모르니? 그러니까 NPR을 R팩으로 나눈 게 NCR이라고. 위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분자를. 팩토리얼이니까 그 수부터 2개 계산하면 되잖아. 2팩으로 약분한다고. 더하기 얘는 N 곱하기 N-1이죠. 걔를 2팩으로 나눈 거야. 편의상 2팩이라고 적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2팩이라고 적는데 편의상 그냥 2라고 적어도 된다. 어차피 2팩이니까. 얘는 N-2, N-2를 2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냥 다 곱해서 계산하면 돼. 알겠지? 얘를요, 계산할 때는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문제 풀어도 돼요.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식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해도 돼. 근데 2차 방정식이 좀 나아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N-1과 N과 N-는 무조건 양수여야 해.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라고.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연산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이후부터는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필수 2번 보자. 1학년 7명, 2학년 5명 중에 나는 4명을 뽑을 거야. 4명을 뽑을 거야? 자, 첫 번째는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를 구하래. 그 경우는 몇 가지일까? 계산 안 하고 그냥 몇, C 몇 이렇게만 계산하고 뭘 거야? 4팩분의 7 더하기 7 더하기 우리 7 어떻게 계산하냐? 4분의 미쳐버리겠네. 야, 생각을 해봐. 총 몇 명 있어? 7 더하기 5 더하기 4. 아니, 총 몇 명이냐고. 5 그치, 그 12명 중에 4명 뽑는 거잖아. 말을 못하네. 12C 4야, 그냥. 필수예지 2번. 그러니까 4명 뽑는 경우는 학년의 제한 없이 그냥 4명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건 12C 4야. 알겠지? 두 번째 경우 보자. 이번에는 1학년 2명, 2학년 2명을 뽑아야 돼. 어떻게 할까? 1학년 7명이니까 7명 중에 7C2 뽑는다는 C야. 두 번째, 5명 중에 2명이니까 5C. 이렇게 해서 나면 된다. 알겠지? 자, 세 번째 거 보자. 4명 다 모두 같은 학년이어야 해. 어떻게 구할까? 집에서 나눠서요. 그렇지. 첫 번째 경우는요. 1학년만 4명.
1학년만 4명 뽑는 경우는 뭐야? 7C4죠? 1학년 7명 있으니까 두 번째는 2학년 4명. 2학년만 4명 뽑는 경우는 뭐죠? 5C4. 그렇죠. 5C4. 5C4 계산하기 어렵겠네? 이거는 뭐랑 같지? 5C1이랑도 같아요. 5C1은 그냥 5예요. 계산하면 좀 계산이 좀 쉬워지는 것도 그치? 이게 왜 이렇게 바꿨냐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야. 7, 6, 5, 4 4개를 순열로 때리고 이거를 4, 3, 2, 1로 약분하면 돼. 7C4의 연산법은. 그런데 이거보단 얘랑 같은 게 7C3이지. 얘를 하면 7, 6, 5를 3, 2, 1로 나누면 되지. 숫자가 좀 더 간단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바꾸는 것들 연습 좀 잘 해놔요. 다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자,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경찰관 5명, 소방관 6명이 있대요. 그 중에서 경찰관 중 특별한 2명은 뽑아. 그리고 나머지를 뽑는 경우의 수야. 말이 조금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뭔 말이냐면 경찰관 5명 중에 A, B가 있어. 만약에 얘네 둘은 무조건 뽑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얘네 제외한 나머지에서 나머지 뽑으면 되지. 네. 그러면 전체 총 11명이죠. 11명 중에 A, B 제외하면 9명이지. 9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되는 거야? 2명. 그렇지. 그냥 9C2로 계산하면 돼. 포인트가 뭐냐? 뽑는 애들은 걔네들 그냥 없는 사람 치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안 뽑힌 아이들도 없는 사람 치고 계산하면 돼. 다만 이 뒤에 있는 사람 수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결정해 주세요. 줄어드는지 줄어들지 않는지. 그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경찰관, 소방관을 적어도 1명씩 뽑아야 된대. 적어도라는 건 보통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전체에서 빼요. 그치, 반대로 계산했지. 그러면 전체에서 난 뺄 거야. 전체에서 뭘 빼야 돼? 그렇지, 모두 경찰. 모두 소방관. 그렇지, 그것만 빼면 되는 거야. 와. 그래서 이 경우의 수 파트의 포인트는 설계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냐가 중요해. 그리고 나서 계산만 하면 되죠. 나는 지금 4명 뽑을 거잖아. 전체 뽑는 경우는 뭐야? 11, C, 4죠. 근데 모두 경찰 뽑는 경우는 5C, 4죠. 모두 소방관 뽑는 경우는 6C, 4죠.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죠. 5C, 4는 5C, 1이랑 같고 이건 6C, 2랑 같아. 그것만 연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요. 순열 계산 잘 안 해요. 다 조합 계산으로만 해. 그러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 나열한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뽑는다 먼저 때려. 그 다음에 나열을 팩토리얼 곱하는 거야. 그런 경우로 계산을 많이 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합이에요. 순열보다 제일 중요한 건 조합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우냐면 조합을 배우기까지 그 단계를 거쳐서 가려면 순열을 배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순열을 배우는 거니까 좀 잘 이해를 합시다. 네. 네. 자, 필수 4번 보자. 네. 이게 내가 방금 얘기했던 조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 6명과 4명이 있어. 걔네들을 내가 남자 셋, 여자 둘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자, 실제로 이런 문제를 계산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아, 6명이랑 4명이 있네. 6명 중에 남자 셋, 여자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구나. 이거 그냥 6P3 곱하기 4P2구나. 어차피 이게 뽑아 나열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 왜 틀리냐면 여기는 뭐냐. 남자가 만약에 뽑은 게 ABC라고 할까? 그러니까 남자 ABC, 여자 DE.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아,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니?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내가 얘를 순열로 계산을 하면 6명 중에 3명 뽑는 거를 6P3 곱하기 4P로 해버리잖아. 이 경우는 그냥 내가 남자 3명을 이쪽에 뽑고 나열하고 여자를 이렇게 뽑아서 나열하는 개념이라고. 얘네를 일렬로 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를 연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뽑는다 곱하기 나열한다.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돼. 뽑고 나열을 한 번에 순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 뽑고 나열하면 된다고. 일단 뽑자. 남자 3명 뽑는 경우는 뭐냐? B3 그렇지. 5P3. 뭐 C3이죠? CC 여자 2명 뽑는 건 6 4C이죠. 맞아. 6C3과 4C이죠. 요게 뽑는 거야. 5명 뽑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나열이야.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니? 5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 그래서 뽑고 거기다 곱하기 5팩 하면 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곱하기. 곱하기 5팩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뽑는다 때리고 일렬로 나열한다 하면 된다고. 근데 사실 순열과 굉장히 비슷한데 순열은 아니라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 싹 다 조합으로 하면 돼.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어떻게 할까? 남둘, 여둘을 뽑아서 여둘을 서로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면 돼. 조금 어렵다 이거. 일단은 뽑아. 뽑은 다음에 일렬로 세우는 걸 고민하는 거야. 자, 뽑는다. 뽑는 경우는 뭐야? 그렇지. 6C2 곱하기 4C2야. 자, 뽑았지. 뽑은 경우가 남 둘에 여 둘로 뽑혔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뒤에 곱해주는 거라고. 나열. 얘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단 여자는 이웃한데 이웃할 때는 한 명으로 치라 그랬죠. 3팩. 그치? 남자는 달라. 그래서 3팩 곱하기 이 2는 뭐야? 2팩 여자 그치? 여자들 자리 바꾸는 경우지. 그러니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거의 다 했네요. 도형 문제가 남았어요. 도형 문제도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워요. 좀만 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두 번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야, 점이 그냥 7개가 있어. 무작위로 7개가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될 때는 최소 점이 몇 개인지 알아? 6개. 뭔 소리예요? 하나의 직선이 결정돼야 돼. 2개. 두 점이지. 왜 두 점인지 아니? 전 2개. 그러니까 왜 두 점인지 알아? 하나밖에 없죠. 왜 두 점인지 잘 모르지. 사실 니네가 그 기하학적인 관계로 보는 것보다 1차 함수로 보는 게 맞아. 야, 직선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야. 여기서 모르는 미지수는 몇 개냐? 하나의 이 1차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a와 b만 알면 되지. 최소 알기 위해서 난 2개를 알아야 된다고. a를 알 수 있는 힌트, b를 알 수 있는 힌트. 그래서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려면 무조건 2점이야. 2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는 방법은 2점을 뽑으면 돼. 자, 그럼 여기는 총 7개의 점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C2구나 라고 먼저 시작하자고. 7C 7개 중에 그냥 2개 뽑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왜 안 되게? 저 밑에 그렇지. 이 7C2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2개 뽑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2개 뽑는 것도 들어가 있어. 중복 계산돼 있다고. 그럼 중복 계산된 거는 당연히 빼줘야지. 빼주자. 저기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몇 개야? 이 일직선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고. 다시 당연히 그지. 4C이지. 4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4C를 빼주는 거야.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아싸리 그냥 아예 그냥 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그렇지. 하나 더 해주면 돼. 요게 포인트입니다.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전체 개수야 이게.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에서 중복되는 개수를 빼줘. 너무 많이 빼준 거야. 아래선을 아예 계산을 안 했잖아. 그러니 아래선 하나만 더 해주면 돼. 그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알겠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삼각형 문제는 좀 더 쉬워요. 자, 이번 삼각형 만들어 보자. 하나의 삼각형은 당연히 3점이지. 그러면 시작 자체는 7개에서 3개 뽑는다고 시작하자. 7C3. 시작해. 그런데 이 7C3의 과정에서는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니? 아래에서 3개 뽑는 거지. 그게 뭐야? 4C3 빼주면 되지. 그럼 여기는 뒤에 더하기를 해줘야 되지. 아니요? 안 해도 되지. 왜냐면 안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없잖아. 관계니까. 그렇지. 직선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네. 직선은 세야 되니까 하나를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삼각형은 이거에서 여기 빼면 된다. 이해가 좀 되니? 요거 하나 잘 기억을 하고요. 요거랑 연관된 문제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제. 평행선 문제야.
평행선이든 직사각형이든 결정하는 거는 뭐냐. 자, 임의의 평행선이 있어요. 가로선이 5개, 세로선이 4개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의 평행사변형 결정해야 돼.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결정 지으려면 평행한 변이 두 쌍만 있으면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얘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 딱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결정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옷이 그렇지. 그렇지. 5C 곱하기 4C야. 니네가 내가 가르쳤던 애들 수학 하했던 애들보다 훨씬 잘한다. 이거 이해 잘 못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결정하려면 5C 그냥 이 선 중에 2개 아무거나 뽑아. 예를 들어 얘를 뽑았다고 치자. 그리고 세로선 중에 2개 뽑아. 아, 그냥 얘 뽑았다고 쳐. 그러면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평행선 2개 뽑고 평행선 2개 뽑으면 돼. 끝이야.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게 그 직사각형인 상황에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예제 문제 하나 있을 거야. 이런 상황. 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몇 개게? 그냥 사각형의 개수. 4, 이게 선이 5개씩 있어. 5개씩 있다고요?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소름. 그렇지. 5C, 5C 곱하기 옷이 5C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냥 세면 된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사각형을 빼주라고 하잖아. 정사각형은 노가다로 세면 됩니다. 아하, 정사각형은 노가다로 세야 돼. 패턴이 없어. 근데 대신 니네가 기준만 잡아. 한 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 있게? 16개, 2칸짜리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지. 3 곱하기 3이야.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밖에 안 돼. 3칸짜리는 그러네. 4개야. 2 곱하기 2밖에 안 돼. 4칸짜리는 1개. 그래서 4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순이니까 생각보다 쉽게 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여러분들 숙제 좀 잘 해오고요. 어려운 거 알아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숙제는 218쪽까지만 하면 됩니다. 218쪽까지. 연습 문제는 다음 숙제로 줄 거니까 218쪽까지 숙제 잘해 오세요. 수업은 여기까지.